자, 이 수작궁 부유작시 이 예정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라는 사람이 하를 만들고 부유가 하사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화살 쏘는데 정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해중이 수레를 만들고 승두가 마구를 만들어 주었기에 조보가 말 다루기에 정통할 수 있었다. 예로부터 양쪽 재능에 모두 정통한 자는 없었다. 순자에 나오는 해패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의자가, 그러니까 조보가 말을 아무리 말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차를 만들고 마구도 자기가 만들고 그래서 말도 잘 몰고 만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다 특기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매사에는 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팀워크는 과업을, 자기 일을, 태스크를 나누어 가지고 성공을 멀티플라이, 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역할 분담이나 아니면 컨베이어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될 거를, 볼트를 잘 박는 사람은 볼트만 계속 박고 엠블렘만 붙이는 사람은 엠블렘만 붙이고 이렇게 하는 업무 역할을 다 분담함으로써 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를 디바이드하고 그 석세스를, 성공을 멀티플라이 하는 겁니다. 이게 팀워크입니다. 여기 사실은 해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설상에 마차를 만든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라는 사람은, 얘는 그 전설상의 활의 명인인데 그 월궁 달나라로 간 항아의 남편입니다. 이 얘는 그 당시에 이 해가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가 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해가 한꺼번에 뜨는 바람에 온 지구가 땅이 타고 난리가 원래는 이게 해가 한 개씩 나고 돌아가면서 교대교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온 그 지구 땅을 다 불타게 만들고 사람들을 말라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재가 이제 얘 보고 그 태양들을 좀 죽여라, 이래가지고 화살을 쏘아가지고 9개를 맞춰서 태양을 죽입니다. 한 개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좀 더 있었으면 뭐 좋았을지 나빴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세상이 다 계속 밝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얘가 상하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서왕모로부터 그 불사의 약을 받았는데 이 상하가 불사의 약을 지가 다 털어먹고 달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래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림길을 모두 가는 자는 도달하지 못하고 갈림길 2개를 다 가겠다는 사람은 어딘가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임금을 생기는 것은 용되지 않는, 왕을 둘이 생기는 것도 용되지 않는다. 눈은 두 곳을 동시에 볼 수가 없고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귀는 두 소리를 동시에 똑똑히 들을 수 없다. 등사라는 새는 다리가 없어도 날아다니지만 날다람쥐는 이 오서라는 겁니다. 오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5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궁하다. 이게 이제 순자 근학편에 나오는데요. 이 오서가 뭐니? 이게 다른 여기 보면 설문해자라는 데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서가 날 수는 있는데 지붕에 오르지도 못하고, 나무를 탈 수 있는데 끝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헤엄칠 수는 있는데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땅을 팔 수는 있으나 몸을 숨기지도 못하고, 달릴 수는 있으나 사람보다 빠르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재주는 엄청 많은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라 합니까? 10재주 가진 놈이 때거리 걱정한다. 우리 속담에 있는 말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까 마찬가지로 조보가 마차도 만들고 마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뛰어난 의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모르는 게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핵심 역량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장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건 괜찮지만 이것저것 온데 다 모든 것에다가 다 퍼즐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역량을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고사가 있습니다. 삼불려라는 아주 유명한 고사입니다. 항고도 유방, 그러니까 진나라가 BC 221년에 들어서 가지고 진나라가 망하기까지는 1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이후로 이 여러
제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마지막에 남은 게 누굽니까? 항우와 유방입니다. 이 유명한 초안지입니다. 항우와 유방이 남아가지고 싸우다가 그 이제 마지막에 유방이 이제 항우를 해하해서 이제 저 자결하게 만들고 이제 저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천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천하 통일을 한 이 유방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천하를 얻게 되었으며 항우는 어떤 이유로 천하를 잃은 것이오? 하고 묻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옛날에 이 제후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왕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대화를 들어보시면 아주 그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는 그만하여 사람을 없이 여기고,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우는 어지러서 사람을 아낍니다. 그러나 폐하는 사람들에게 성을 공격하고 땅을 점령하게 하면 그것을 아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천하와 더불어 이익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지혜로움과 재능을 시기하고 공을 세운 자를 해치며 지혜로운 자를 의심하였습니다. 싸워 이겨도 공을 나누지 않고 땅을 얻어도 이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천하를 잃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근데 그 신하가 자기 왕보고 그만하여 사람을 없이 여긴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또 항우는 어질고 사람을 아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유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군영 내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일은 내가 자방만 못하다. 자방은 장자방, 그 장량을 말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달래며 식량 공급과 운송로가 끊어지지 않게 한 일은 내가 소하만 못하다. 100만의 무리를 이끌고 싸우면 필승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이기는 일은 내가 한심만 못하다. 그래서 이 세 사람보다 못하는 데서 불려라는 말을 씁니다. 불려, 삼불려. 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출중한 인재들이다. 인글이라고 합니다. 인글, 출중한 인재들이다. 나는 이 세 사람을 기용할 수 있었다. 그것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항우는 범정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잡히게 된 이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직능에 각각 분야를 적재적소의 사람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적재적소입니다.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곳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천하의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유방이 건달이었고, 건달 출신이었고 좀 무식했고 말도 정말 무식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통찰력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장자방이나 소하나 한심과 같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잘 경영하고 계실 텐데 좀 더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내보다 그것을 뛰어나게 하는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었다. 그것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이유다. 그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저 말과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말이 또 한비자 외젖을 우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잎을 하나하나 일일이 잡아당겨서 힘만 들 뿐 두루 미칠 수가 없다. 그 밑동을 좌우에서 치면 잎이 모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밑동을 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체리 따는 기계입니다. 체리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땁니다. 밑동을 딱 잡고 이렇게 흔들어 제낍니다. 그럼 체리가 떨어집니다. 그래 이 한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흔들는 사람이 잎사귀 하나하나 이래 흔들어서야 어떻게 그걸 하겠냐. 밑동을 쳐야 좌우로 치면 잎이 모두 흔들리게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군사들에게는 한신을 써서 100만 대군을 움직이게 하고 보급은 소화를 시키고 그러고 전략은 장량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맥만 세 사람만 이 사람은 관리하면 그 전체를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목가에 가서 나무를 흔들면 새는 놀라 높이 날고 물고기는 무서워 깊이 숨을 것이다.
그물을 잘 치는 자는 그 그물만 잡아 끌면 되지만 만약에 수많은 그물눈을 일일이 당겨서 잡는다면 힘들고 어렵게 된다. 그물을 잡아 끌면 고기는 이미 자루 속에 들어있는 법이다. 이처럼 관리는 백성들의 밑동이나 그물과 같으니 성인은 관리를 다스리지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더는 왕은 관리 관리자들을 다스려야지 밑에 백성을 일일이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을 끄려고 하면 관리에게 항아리를 들고 불로 달려가게 하면 한 사람의 몫을 이용한 것이지만 채찍을 들고 지휘하여 사람들을 재촉하게 하면 만 명을 통제할 수 있다. 관리에게 네 항아리 들고 불 끄라고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목밖에 못하는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불 끄게 만들어라고 하면 만 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한 백성들을 직접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군주는 작은 일을 몸소 행하지 않는다. 이걸 부본염료라 그럽니다. 나무 잎을 흔들려면 나무의 염료 잎을 흔들려면 그 뿌리 밑동을 쳐라. 밑동을 치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참 그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말이죠. 그래 부본염료의 한 실전을 보면은 이 사자가 이래 그 사냥을 할 때는 반드시 모가지를 딱 뭅니다. 그래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단시간 내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만약에 다리나 허리나 다른 데를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질질 끌려가야 되는 거죠. 목덜미를 물지 않으면. 이 보틀렉, 명량해전이 벌어졌던 곳, 여기서 이게 우리 13척의 배로 그 300척의 일본 배놈들의 배를 막았던 곳입니다. 이 명량 울돌목입니다. 그리고 터크 중에 또 길목 터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본질이 어떤 특정의 제품이나 이런 기술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인 거나 부품이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나 재료나 어떤 그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그 제품을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것을 길목 터크라고 합니다. 이런 모가지를 잡는 것이죠. 그래 이 부본염료의 실전 응용례입니다.